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3부 시작합니다.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강 시사 영화 코너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강희 영화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사이에 염색을 하셨네요.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 네, 그죠? 뭐 이게 애쉬 블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잿빛하고 파란색하고 합쳐가지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예, 네. 멋있어 보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염색한 모습을 확인하시려면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최강희 평론가의 염색 모습을 한번 예술계에 종사하시니까 확실히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는 검찰 얘기입니다. 영화 속의 검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에 검사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예. 예.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언뜻 떠오르는 영화만 해도 일단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뭐 부당거래. 예. 거기에 곽도원 씨. 예. 그리고 뭐 내부자들. 또 부당거래. 1987이라는 영화에도 검사가 나왔고요. 예. 거기에 하정우 씨가. 네, 하정우 씨. 보면 좀 정의로운 검사죠. 그러네요. 예, 그 영화 속에서는. 근데 대체로는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의 검사의 모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별로 그렇게 좋은 캐릭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검사를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1987의 하정우 씨가 맡았던 검사라든가, 네. 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의 조승우 씨가 맡았던 검사, 예. 뭐 이런 검사들은 정의롭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좀 모두 흔히 이제 영감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어감 자체도 예.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영감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국가 권력 혹은 뭐 이면의 배후 권력을 위한 그것을 대행하는 그 권력에 있던 이권이나 이해를 대행하는 그런 검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그려지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영화 창작자들이 검사를 그렇게 그려야 사람들이 설득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아하.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그렇죠. 이미지를 안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일단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법 집행, 네. 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그 현실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네. 정의롭게 구현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그렇지 않다. 뭔가 어떤 항상 보면 기득권자들의 그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또 아니면 검찰 권력 그 자체의 수호자로서의 네. 그런 역할들이 이제 평소에 많이 비춰지는 모습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예. 영화 창작자들도 검사를 정의롭게 그리면은 이 비현실적이다. 판타지.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생각해 보면은 검사들 나오는 장면에 룸사롱이 많이 나왔던 룸사롱 많이 나오고 예. 검사 나오는 장면은 늘 항상 그 단골 손님처럼 이제 그 일종의 상투성 클리셰죠. 보면은 꼭 항상 일식집에서 맞아요. 회, 왜 이렇게 회들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좋은 회를 마시고 회에다가 이제 다 고급술 마시고 네.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사롱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배우의 이제 이면의 그런 모습들이 물론 실제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검사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 속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묘사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정의로운 면보다 이면에 이제 꼼수를 많이 부리고 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찰로서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상상이 되는 개연성이 우리 뭐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영화가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판타지, 그러니까
아주 강직한 검사의 저 첫 이미지는 네. 모래시계 드라마의 모래시계 아, 예. 그 박상원 씨가 네네. 그 검사 역할을 했잖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를 모델로 했다는 설도 아, 있는. 예, 예. 거기서 그 장면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 깡패들하고 딱 부딪혔는데 네. 이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서 음. 나 서울지검의 강우석 검사야. 딱 음, 이러니까 깡패들이 쫙 쫄아가지고 네. 그게 진짜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그 뒤에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안 좋은 검사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예. 사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맥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예. 그 모래시계가 나왔던 시기가 아마 90년대 초일 그렇죠. 거예요. 예. 그때만 해도 뭐 여전히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 일테면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예, 때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 지금도 중국에서는 네. 그 흔히 공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경찰을 공안이라고 그러는데 영화에서 공안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 중국은. 그래요? 예. 어떻게 공권력이 죽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지금도 중국은 여전히 검열이 있는데 대륙의 기상인가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국가 권력의 그 위상이나 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좀 서설이 길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영화 뭐부터 가볼까요? 일단 검찰이 전면에 드러난 그런 네. 영화가 2016년에 나왔던 정우성 씨 그리고 조인성 씨 주연의 영화죠. 더 네. 킹. 영화의 제목도 참 의미심장해요. 더 킹, 왕. 누가 왕이냐 뭐 이런 건데. 둘 다 검사였던 거죠? 예. 정우성 씨, 근데 이제 조인성 씨. 조인성 씨는 이제 막 검사가 된 사람이고 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제 검사가 됐어요. 청운의 네. 꿈을 품은 정말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라고 하는 사명감에 똘똘 뭉친 아하. 그런 젊은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정우성 씨는 이제 영화 속에서 흔히 말하는 부장 검사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달고 다른 모든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우성 씨는 그야말로 이제 해바라기형 검사예요. 권력에 국가 권력에 무조건 충성하는. 그런데 이제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라인을 타느냐. 이 검찰 내에도 뭐 누구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라인이 있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정치 권력과 줄이 닿아 있는 어떤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인을 타고 검사들이 이제 옷을 벗은 뒤에 이제 정치계로 입문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화 속의 설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우성 씨가 바로 그런 그 라인 타는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조인성 씨가 딱 들어왔는데 이 정우성 씨 그 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라인, 네. 정우성 라인. 그 라인에서 이제 조인성을 픽업을 하죠. 아하. 스카우트를. 아하. 너 우리 팀에 들어와라. 예. 키워줄게. 예, 키워줄게. 예. 그러니까 또 이거 유혹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거든요. 네. 내가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 음흠. 그런데 이제 막상 그 팀에 들어가 봤더니 이 팀은 기획 수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전 수사, 뭐 특수부네요. 물타기 수사. 예. 그러니까 사건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미 터트릴 사건들을. 파일이 쫙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터트리느냐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뉴스가 그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건 물타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들이 그 줄을 타는 어떤 정치 권력에 불리한 정황이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대중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다른 사건, 뭐 이를테면 연예인 사건이라든가 연예인 마약 사건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을 예. 그냥 파일에서 뚝 꺼내가지고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정우성 씨가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야 그거 풀어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전에 그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정치인이 그냥 금세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예. 우리가 실제로 뭐 뉴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상황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이 배우의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뭐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을 연출하는 감독으로서의 이제 정우성 씨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정치 권력이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우스운 장면입니다. 내가 따르던 정치 권력이 대선에서 질 것 같거든요. 그때 김대중 예. 대통령 당선될 예, 그 예.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영화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정우성 라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이상한 예, 상황이 예. 돼버린 거죠. 완전히 예.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어딜 찾아가냐면 그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아, 무속인을 찾아가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고 거기서 구술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검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쿵쾅쿵쾅 하면서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풍자적인 예.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럴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들이 그 정치 권력의 이권에 그 이용당하는 그들의 어떤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 영화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구술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검사들이 구타기는 좀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근데 그 조인성 씨가 뭔가 반란을 일으키나요? 제가 줄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마지막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조인성 씨가 반란을 일으키죠. 조인성 씨가. 조인성 씨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무튼 그 더킹이라는 영화는 만듦새도 아주 훌륭하고 그 우리 사회에 대한 블랙 코미디로서 그 검찰의 어떤 이면을 아주 세밀하고도 또 블랙 코미디적인 호흡으로 잘 담아낸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김소진 씨인가요? 여자 검사가 나오잖아요. 감찰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굉장히 연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찰 내에서 제정신 바뀐 검사예요. 그 검사가. 근데 이제 이 정우성 라인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다양한 편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영화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떤 영화로 갈까요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킹이라는 영화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이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아닐까 내부자들? 싶어요. 그게 워낙 유명한 영화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시고 이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 920만 명 모았으니까요. 거의 1000만 영화였군요. 1000만 넘었다고 이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서 조승우 씨가 이제 검사로 등장을 하죠. 근데 영화 속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 검사예요. 끈 떨어진 검사. 누가 밀어주지도 않고 뭐 이런.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부패 사건을 이제 맡게 되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언유착. 거기에 재벌까지 포함이 된. 그래서 재벌과 정치계, 언론계가 같이 유착해서 뭔가 자기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승우 씨가 이들을 뚫기 위해서 손잡은 세력이 바로 조폭 이병헌 씨입니다. 이병헌 씨, 팔 하나가 없는 역할로 또 나왔던. 이병헌 씨는 바로 그 카르텔에 마치 주구처럼 착취를 당하다가 결국은 배신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검사인 조승우 씨가 찾아와서 우리 같이 이 일을 같이 하자. 너는 복수를 하고 나는 법을 나는 나쁜 놈들 잡고 정의를 수호하겠다. 이병헌 씨가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내가 왜 너한테 저 협조를 하냐. 거부를 하다가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게 되는 과정에 이제 이병헌 씨가 하는 대사가 이제 인구에 회자된 아주 명대사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란가? 라고 하는 대사를 치는데 그 대사가 진짜 유명한 대사죠. 그 대사가 사실은 이병헌 씨가 촬영 현장에서 애드리브로 만들어낸 대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사는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담고 있는 설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말장난으로 느꼈는데. 말장난 것 같아요.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 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단어 두 개를 싹 바꾼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조승우 이제부터 너는 나랑 친구야. 나는 너한테 협조할게.
라는 뜻이고 세 번째 뜻은 그 영화의 네. 맥락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야 정의를 지켜야 될 애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고 아. 나같이 나쁜 놈이 그런 애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이 상황이 참 거꾸로 된 것 같지 않냐 세상이? 아, 세상이 거꾸로 됐다. 예, 거꾸로 됐다라는 아.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란가라는 대사가 상당히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주제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게 말입니다. 사후적인 해석 같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꿈보다 해몽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평론가라는 그렇군요. 직업이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그 최강 평론가께서 네. 검사가 나오는 영화 중에 네. 뭐 하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 영화는 꼭 보자 뭐 이런 거 하나 이제 있습니까? 뭐 한국 영화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더킹이라는 영화가 예. 볼만하고요. 예. 외국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크나이트 아. 슈퍼히어로 영화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배트맨 나오는 거? 예, 배트맨 나오죠. 근데 배트맨이 사실은 배트맨은 어떻게 보면 그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서 정의를 수호하는 친구인데 하비덴트라고 하는 검사가 등장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근데 하비덴트한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혹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비덴트에게 자신이 할 일을 이양하려고 해요. 근데 하비덴트가 세상에 저기 조커한테 한번 당하고 나더니 이상해져요. 아, 이게 변하죠. 악인으로 변하죠. 예, 악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투페이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는 공권력 혹은 어떤 정의, 이 사회 정의의 그 양면성을 그 하비덴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검찰의 이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겠죠. 배트맨이 아니라 하비덴트인가요, 이름이? 예. 네, 그 검사에 주목해서 한번 봐도 예. 영화가 다르게 보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머리 염색하고 오신 최강희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